T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제왕적 권력의 상징 맞아요? 제왕적 권력. 그럼 이승만 박정희가 아들한테 권력 넘겨줬습니까? 거기 계셨던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고심해서 나라를 발전시킨 거 아닙니까? 그걸 총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나왔죠. 용산으로. 본인이 제왕적 권력이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통치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비상계엄령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왕입니다. 왕. 아하. 그다음에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준석 대표를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몰아낸 거. 그다음에 자기 편인 의사들 저격하고 이번에 비상계엄령 펴가지고 헌법을 저격한 거 아닙니까? 다 근거일종이 뭡니까? 다 보수적 가치, 보수적 세력, 보수적 상징을 저격한 거예요. 하하. 그래서 제가 내부 총질이라고 합니다. 내부 총질러. 내부 총질러. 보수를 저격했다. 야, 그 말이 그냥 귀에 탁 꽂히는데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갔을까?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싫을 수도 있고 뭐 미운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계엄까지 갔다? 이거는 지금 상당히 나간 건데 결정적인 계기 방아쇠를 당긴 건 뭐라고 보세요? 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절박한 마음인데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자들이 알면서도 안 쓰잖아요. 그 인간관계가 뭔데요? 김건희 여사가 갑 아닙니까? 갑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리고 그리고 두 분에 드리워진 이 주술과 음모론의 영향. 음모론. 주술과 음모론이죠. 주술과 음모론. 그 음모론이라 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부정선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그게 결합됐을 거죠? 때 망상. 이번 계엄은 망상적 계엄이거든요. 망상적 계엄. 아니 부정선거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부정선거 있었다고는 망상을 가지고 병정놀이 하듯이 군대 안 간 분이 사람이 총을 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총 든 집단을 동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모르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부정선거로는 말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온라인 정도에서 물밑에서 와글와글거리다가 사라지고 뭐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영 저 진영 할 것 없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맞아요. 어떻게 이번에는 대통령이 그걸 덜컥 물어가지고 계엄까지 갔느냐? 어떻게 이렇게 커졌느냐?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저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아니 이건 세계적 사건이에요. 예.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지난 선거관리가 만들어진 역사가 올해로 62년입니다. 62년인데 한 번도 선거관리가 관련된 조직적인 범죄는 없었다고. 예. 그러니까 0.73%로 이겼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막 들고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한국은 선거관리를 믿으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승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역사에서 아주 좋은 제도를 하나 만든 게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인데 이 가장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모는 거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그게 아니 이게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가장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고 그게 승복하지 않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의 계엄은 지난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회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범죄자의 소굴이다 이래 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고 그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군요.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선거를 쳐들어가 가지고 서버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적당히 굴려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발표할 계획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이게 부정선거. 그리고 대통령이 주도한 부정선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 교훈이 있어요. 4.19 때 이승만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 혁명재판소가 그때는 혁명재판소가 아니죠. 5.16 때니까. 하여튼 그때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최인규입니다. 최인규 내무장관이었어요. 예. 이 사람이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해가지고 사형됐습니다. 예.
살인범으로 사형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발포 명령 내린 사람도 아니에요. 부정선거가 바로 사형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공명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세계 만방에 천명한 이거는요. 계엄령 선포한 것보다 더 큰 범죄입니다. 아니 선거에 아마 2,800만 명이 투표했을 겁니다. 이번에. 단 한 표의 부정도 없었어요. 2,800만 명의 투표 자체가 주권자의 주권 행사입니다. 예. 그래서 제너럴 일렉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말은 국민들의 일반 의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선거라는 신성한 거죠. 그걸 토탈로 부정하는 사람.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가 헌법 수호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물론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학자들이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부정선거 획책은 과거에 사형을 당할 정도로 무겁게 다뤄지는 일이다. 그렇죠. 그 일을 지금 대통령이 저지른 거다. 그렇죠. 그 말씀이세요. 근데 선동 유튜브 중독으로 망상에 빠진 것 같다. 그런 말씀도 그런 진단도 내놓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예, 지금 유튜브를 뭐 대통령이 많이 본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뉴욕 타임즈에서 이번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밌게 분석을 했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네. 한국의 한 학자가 이 사건은 계엄령 선포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중독된 사람이 일으킨 세계 최초의 반란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세계 최초의 반란. 세계 최초의 반란. 세계 최초의 이게 반란. 농담이 아니고 정확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중독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튜브가 부정선거론을 계속 예. 전파하니까 예. 그것만 보다가 어허. 또 사실은 자기 때문에 총선 망쳤는데 예. 그거 보면 위안이 되잖아요. 내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졌구나.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논리 모순이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제일 큰 책임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이네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고 예. 선관위는 물론 포함되지만 예. 그 선거를 지원했던 각 정부 부처 있잖아요. 예.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거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자기 모순이 발생하는군요. 그러면은 이 법원 이번 난동 사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갑재 대표님? 전 좀비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좀비 영화 보는 것 같으셨어요? 좀비 영화 그러니까 영혼 없는 사람들이 쳐들어갔는데 저는 거기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가담자의 절반 이상이 젊은 그러니까 사람이랍니다. 가공할 사태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외치는 바람에 네. 젊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오염됐어요. 전염됐어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이 국민들을 타락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한번 중독이 되면요. 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끼어있는 모임은 예. 갈라지는 수가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하면은 이거 심하게 되면 폐가 망신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확산시켜서 예. 거기 전염된 사람이 몇 명이냐? 저는 수백만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이 법원 폭동 혹은 극우화된 청년층이 아주 일부인데 크게 지금 확대 상징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젊은 층의 극우화 흐름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에 폭발적으로 생긴 거죠. 원래 20대 30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했잖아요. 예. 이준석 믿고 찍어줬더니 이준석 쫓아내고 하니까 배신감을 느꼈는데 이상하게 2030이 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예. 그리고 2030이 반중 정서가 강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또 먹히 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 지도자가 예. 국민들을 깨우치는 거 가장 위대한 지도자거든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죠. 두 사람은 위대한 교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멀쩡한 국민들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짓 좀 최악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 트리거가 된 건 김건희 여사 보호 그리고 유튜브가 심어준 망상. 알고리즘 중독. 뭐 이런 것들이 결합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건데